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는 한국사가 한반도가 아니라 저 넓은 중국 대륙에서 펼쳐졌다면 어떨까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분석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체계적으로 파헤쳐볼 자료는 유튜브 채널 눈이 멀었다에서 제기한 매우 파격적인 주장들입니다. 이 채널은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고대 한국사의 지리적 토대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죠. 이들이 과연 어떤 근거로 기존의 역사를 뒤집으려 하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대륙가설의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지리적, 물류적인 의문점들, 그리고 역사적 사료의 재해석과 마지막 재검토 촉구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대륙가설입니다. 고대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보는 거죠. 자,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이방원의 하여가에 나오는 만수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만수산이 지금 한반도 어디에 있을까요? 원작자는 시청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역사적 장소들이 사실 한반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원작자가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겁니다. 한반도라는 지리적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라는 거죠. 이 프레임을 벗어던져야만 비로소 새로운 진실이 보인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대륙가설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심지어 고려까지 이 고대 왕국들의 진짜 무대는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본토, 그중에서도 동부와 동남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대륙 자체가 우리 역사의 진정한 본토였다는 아주 명확하고 도발적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파트, 지리적 불일치입니다. 기록과 실제 위치가 안 맞는다는 내용이죠. 주류사학계의 시각으로 한반도 안에서 고대 수도나 전쟁터를 찾으려 하면 역사서에 나오는 동서남북 방위나 지명들이 영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지명들을 중국 본토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원작자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치밀한 접근 방식을 보면요, 누구나 아는 역사적 유적지들을 현대 중국의 특정 위치와 아주 정교하게 연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방원의 만수사는 베이징 이화원 근처로, 고려 왕실의 사당인 태묘는 베이징 자금성으로 비정하죠. 등주나 쌍성총관부도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아닌 중국 본토의 특정 지역에 정확히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전쟁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개백 장군의 황산벌 전투, 그리고 이성계의 황산대첩. 이 황산이라는 곳 역시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 동남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달달 외웠던 지식들이 실제 지리적 위치와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얘기죠. 게다가 한반도에는 수백 년, 길게는 1000년을 이어온 고대 왕국들의 스케일에 맞는 거대한 궁궐터나 추춧돌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는 점도 지적합니다. 반면에 중국 본토를 보면 이런 대제국의 규모에 딱 맞는 거대한 성곽과 궁궐 기반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들이 내세우는 대륙설의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물류적인 불가능성, 즉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수나라 대운하 얘기부터 해보죠. 겨우 38년 존속한 나라가 그것도 고구려랑 10년 넘게 치고받고 전쟁을 치렀는데 어떻게 단 8년 만에 무려 2,700km짜리 대운하를 팔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하냐며 원작자는 강한 의문을 던집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상국, 그러니까 울릉도 정벌 기록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고대에 그 동력도 없는 조그만 노 젓는 배를 타고 150km나 되는 험난한 바다를 건너가서 정벌을 한다? 기존 역사서에 나오는 이런 거리 개념들이 당시의 물류적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했던 루트에 대한 분석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존 서술대로라면 신라군이 당나라 수도인 시안까지 육로로 그 먼 길을 걸어가서 동맹을 맺고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인천으로 와서 바로 옆 동네인 백제를 쳤다는 거잖아요. 신라가 한반도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지리적으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는 게 이 채널의 시각입니다. 이 밖에도 의문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야의 허왕옥 공주가 그 옛날에 인도에서 배를 타고
경상도로 왔다는 기록이나 발해와 5월에 수많은 난민들이 산 넘고 물 건너 고려로 망명했다는 기록들 말이죠. 현대적인 물류 시스템도 없던 시절에 이런 대규모 이동은 육지로 쫙 연결된 거대한 대륙에서나 가능한 물류적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번째 파트, 역사 기록의 재해석입니다. 사료의 행간을 다시 파악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사료는 어떨까요? 원작자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문헌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주류 사학계가 무시하거나 놓쳤다고 생각하는 기록의 불일치들을 쏙쏙 골라내면서 어쩌면 우리가 문헌을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날카로운 화두를 던지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경주의 포석정인데요. 원본 기록들을 꼼꼼히 교차 검증해 보면 원래 이름은 포석정이 아니라 그냥 석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경주에 있는 그 포석정은 후대 누군가 조작했거나 이름이 잘못 붙여진 명칭일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나아가 이들은 중국 대륙을 말 그대로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중국 동남부에서 김유신의 이름이 붙은 무덤이나 도로, 마을을 찾아내고 베이징 근처에서는 왕건과 관련된 지명들을 발견해내죠. 게다가 신라 기록에 미후, 즉 원숭이가 등장하거든요. 한반도처럼 추운 곳에 원숭이가 살았을 리 없으니 신라의 진짜 위치는 따뜻한 대륙 남부였음을 암시하는 그럴싸한 해석도 내놓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재해석이 하나 등장합니다. 고서에 자주 나오는 도해, 즉 바다를 건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진짜 바다가 아니라 대륙 내부에 있는 엄청나게 넓은 강을 건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와, 이 해석 하나만으로 수많은 해상 전투나 이동 기록들이 대륙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지도가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현상 유지에 도전하며 역사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운 역사를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훨씬 더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여러 옛날 지도에서 지명을 찾아보고 동서남북 방위를 대조하고 일식 같은 과학적인 천문 기록에 한종일 삼국의 사서까지 전부 끌어와서 다각도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만 진짜 역사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작자는 우리가 주류 역사학계의 서술을 아무런 비판 없이 맹신하는 태도를 꼬집습니다. 역사는 그저 외우기만 하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학문이라는 거죠. 시청자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이게 앞뒤가 맞나? 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호소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고대 유적의 규모나 당시의 물류 현실이 한반도라는 공간과 도저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짜 역사를 찾기 위해 도대체 어디를 봐야 하는 걸까요? 이 대륙가설에 동의하시든 아니든 이들이 던지는 질문만큼은 꽤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매일 밟고 있는 이 땅의 역사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심해 보았을까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눈이 멀었다